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던데. 화면 같이 봐도 아무것도 모르겠던데 진짜 그분들은 화면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병을 찾는 첫 번째 의사입니다. 잘 훈련된 영상의학과 의사는 보통 사람보다 회색조 영상의 밝기를 10배 정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초음파실에서 인터벤션 시술할 때 다학제 협진실에서 환자분들과 항상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상검사의 작은 단서를 모아 진단을 하는 탐정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어떻게 영상의가 되셨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좀 힘든 점들은 없으셨나요? 요즘 힘든 점 있지 않으신가요? 나는 살수록 옛날보다 지금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요즘. 그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영상검사가 정말로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없으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고, 이 영상검사가 우리나라에서 또 보장성 강화 이렇게 하면서 검사를 너무 많이 하고, 이거를 사실은 이제 우리가 좀 눈이 높아서 아까 이제 최문영 교수가 계속 얘기했지만 임상의사한테 빨리 전달을 해야 되고, 이게 늦어지면 안 되고, 환자가 조금 내가 발견을 못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위암에서 뭐 난소에 혹이 있다는 거 발견 못 해가지고 뭔가 그거 될까봐 뭐 이런 마음들을 가지면서 일을 하는데, 그거를 하기에 이제 너무 많아져서 이걸 처리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을 뽑으려고 해도 너무 인기 있어서 사실은 제일 힘든 게 요즘에 영상학과 인력난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수술을 하시는 이제 일반적인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물론 뭐 병동 환자도 있고 밤에 응급콜도 받고 그러실 수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온 오프가 확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외래를 보는 날이 있고 수술을 하는 날이 있고, 아닌 날은 이제 쉬면서 이제 연구를 하시거나 뭐 이제 그런 업무가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영상의학과는 그런 거 없이 이제 오프 타임이 없이 거의 뭐 일주일 내내 일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 많이 있거든요. 뭐 대학에서는 이제 일부 연구 시간을 갖기도 하지만, 연구 시간을 가져도 다른 과 선생님들보다는 연구 시간이 굉장히 짧은 편이고, 그래서 결국 낮 시간 동안 계속 일하고 이제 밤에는 이제 연구하고 뭐 이제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삶의 질이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영상 검사는 제가 보기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그 업무량 대비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승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10년 전에 이제 하루에 CT를 40개 판독했다, 오늘 되게 힘든 날이었구나 그랬는데, 요새는 하루에 40개 판독했다 그러면 오늘은 일이 좀 적었네 뭐 이제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뭐 검사가 많이 늘어나는 것 대비 사람이 할 수 있는 업무 속도가 그만큼 늘지 않는다는 게 지금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마다 나는 하루에 이만큼 판독해봤다 한 번씩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최근에 100개까지는 해봤어요. 복부 CT, MRI 160개까지. 저는 이제 복부 CT, MR은 전공의 때까지만 판독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유방을 하니까 유방 초음파 하면은 많이 해본 거가 40개. 언제 한 타임에? 하루에. 네, 오전 오후에서 그 사이에 만모도 하고. 안모도 하고 MRI 판독도 하고 하면서 초음파 40개. 이게 초음파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산재 비슷한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근데 네. 그 초음파는 사실은 아침에 8시 반부터 저녁 5시까지밖에 못 하는 거라 해도 뭐 6시까지 늘어나는 건데, 160개는 그 시간에 못 하고요. 아침에 6시부터 밤에 10시까지. 아니 근데 초음파도요, 이렇게 40개를 하고 난 다음에 판독을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일은 그렇게 되는데, 맞아. 그 이게 내가 요즘 유방 초음파 해봐서 아는데 40개 어떻게 해? 정말 힘들어요. 나 안 할 거야 그렇게는.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제가 안 받아본 마사지가 없어요. 타이 마사지부터 해가지고서는 온갖 그 뭐 체외 충격파부터 해서 골기 마사지 해서 마사지의 모든 걸 몸으로 다 겪어봤어요. 영상과 그 의사들은 만성적인 긁고 예, 그럼요. 다 있어요. 예. 네. 손목 네, 손목은 이제 요즘은 마우스 진도에서 나는 여기 두 번째 손가락 관절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없애려면, 세 번째 손가락으로. 근데 이게 두 번째 손가락으로 하면은 이제 눈이랑 이게 이제 2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잘 맞는데, 세 번째 손가락은 또 눈이랑 안 맞아가지고 코디네이션이 안 돼서
이게 좀 그래서 조금 나으면 하고 뭐 파스도 붙이고 그다음에 너무 많이 하면 이제 도지니까 좀 안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그다음에 유방 초음파를 또 해보니 어깨가 더 힘들어요. 다른 초음파보다 훨씬. 근골도 없겠죠. 그 탐 크루즈가 나오는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 영화에 보면 이제 이상한 장갑 같은 거 끼고 이렇게 공중에 화면을 띄워놓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돌고 이런 게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스처로 모든 걸 해결하면 이제 그런 게 좀 나오면 곧 좋겠다는 나오지 생각을 합니다. 않을까요? 나올 거예요. 시제품이 2012년, 13년쯤에 있는 거를 봤거든요. 근데 계속 발전은 안 되더라고. 거기에. 쓸 사람들이 영상학과 의사밖에 없어서 그런지 몰라. 제가 싫은 거는 저는 제가 할 일을 제가 정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CT랑 MRI는 내가 오늘 100개만 찍어 예를 들면 이렇게 정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게 계속 늘어나죠. 아무리 판독을 해도 계속 리스트에 생기고 응급실 환자 오면 또 계속 생기고 그런 게 정말 약간 숨 막히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결정적인 거는 휴가인 것 같아요. 이게 외래 보시는 분들은 외래 닫고 휴가를 갔다 온다고 해서 그만큼의 외래가 쌓이지는 않잖아요. 외래를 이제 물론 익스트라로 더 보시기도 하지만은 근데 저희는 이 휴가를 갔다 와도 CT와 MRI, CT, MR을 놀지 않아. 계속 이 필름은 막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를 길게 가는 거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워. 그나마 대학은 나눠서라도 일을 할 수 있는데 한두 명 이렇게 일하는 곳의 영상학과 선생님들은 휴가를 갈 수가 없다고. 특히나 긴 휴가는 갈 수가 없다고 막 그러시는 경우가 많아요. 일이 대체적으로 많아서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아무리 일이 많아도 중간에 잠깐 쉬는 거 가능해요. 그러니까 잠깐 딴 일 뭐 예를 들면 잠깐 메일 보내기 뭐 환자 보시는 분들은 외래 시간에 환자가 앞에 앉아 있는데 다른 업무 처리하는 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영상학과 의사는 약간 그러니까 응급만 아니면은 업무 시간을 조금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거 아침에 좀 일찍 와서 판독 많이 하면 오전 중엔 조금 더 여유 있게 보낼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장점 아닐까 싶은데요. 찍어야 돼서 별로 정리가 안될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온다면 늦게 좀 여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아니 그거가 제일 장점인 것 같아요. 내가 외래 환자 숫자를 정하거나 물론 병원의 제 기획시설에서 많이 봐 막 그러긴 하지만 이게 정해지는 건 아니더라도 딱 그 시간에 하지 않고 뭐 10분이라도 미뤄서 할 수 있고 뭐 아침에 일찍 와서 땡겨서 할 수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점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분야에 병원에서 일어나는 뭐 진료가 되는 모든 분야에 조금씩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학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서브 스페셜이 있어서 뭐 흉부는 흉부 쪽에만 흉부외과랑 뭐 호흡기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복부는 뭐 소화기, 비뇨기 뭐 이런 식으로만 되기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 조금만 병원이 작아져도 거의 모든 과 선생님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 의학적인 지식 수준이 되게 많이 높아진다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어느 분야에서 이런 병 뭐 이제 누군가가 물어봐도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는 다 이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병원 내에서는 약간 좀 만물박사 같이 된다. 이제 그런 점이 좀 장점일 수도 있고 그냥 소소한 재미는 병원 내에서 무슨 소문이 난다 그러면은 대부분 또 영상학과로 소문이 제일 먼저 들어와요. 그래서 왜냐면 여기저기 다 이제 얽혀 있기 때문에 소문이 나면은 이제 무슨 뭔가 이제 재밌는 일이 있다 그러면은 다 얘기가 들어와서 영상의학과로 허브로 다시 또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원래 고급 정보는 영상학과로. 맞아요. 그거 말고는 장점이 없으신 것 아, 같아요. 장점이요? 그거 말고. 그거 말고 뭐 너무 있을까? 안타깝다. 우리 이렇게 장점을 다 까먹었지? 근데 저는 그 최진익 씨 말씀하신 거에 되게 공감하는데 제가 서울성모병원에 있다 이제 은평성모보러 와서 더 작은 규모의 병원에 이제 왔잖아요. 복부는 둘밖에 없고 그래서 정말 이과 저과의 모든 과 선생님들이 물어보거든요. 복부에 관련된 거는. 그리고 그래서 정말 모든 과 선생님 다 알고 다 잘 지낼 수 있고 뭐 그런 거가 되게 재밌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싫으면 영상학과 의사를 하면서 굳이 대학병원에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반대급부로 생각을 하면 이제 조금 더 작은 규모의 영상학과라면은 오히려 또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거? 왜냐면 누구랑 어떤 다른 사람이랑 어떻게 보면 인터액션 없이 자기는 자기 판독을
자기 페이스에 맞게 할 수 있는 것도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 업무 패턴의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대학에서 장점을 들어보니까 별로 그닥 장점 같지 않아서 개원이가 되니까 이제 그런 장점을 제가 좀 얘기해 볼게요. 대학에서는 일단은 의뢰받은 것만 할 수가 있고 제가 이제 그 오더를 받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유방은 그나마 조금 다른 섹션하고 다른 게 환자하고의 접촉이 조금 많아요. 환자 보기 싫어서 왔는데 어쩌다가 또 유방을 해가지고 환자를 계속 끊임없이 환자와 대화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긴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보다 보면은 이게 뭐 A 검사가 필요할 때가 있고 B 검사가 필요할 때가 있고 하다 보면은 추가로 이제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대학에 있을 때는 뭔가 추가로 검사를 하는 거를 요청을 해야 됐거든요. 외과 선생님한테. 그리고 근데 그 외과 선생님이 그날 외래가 열렸으면 그게 빨리 되는데 그 선생님이 휴가라던가 뭐 수술장에 가 있다거나 그러면은 이 오더를 받는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개원을 하니까 제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또 환자들한테 설명을 할 때도 영상을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하면 환자 만족도도 굉장히 올라가는 것 같아서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영상의학과에 찾아오는 환자는 영상의학과 의사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나요? 대학에서는 검사를 검사만 해주잖아요. 아니 근데 여기 왔을 때는 특별히 뭐 영상학과라서 찾아오고 아니라서 찾아오고 그러지는 않고 대부분 이제 유방의 병을 그러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딱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내가 검진을 했는데 뭐가 이상하다고 그래서 그냥 유방 검사를 받으러 온 초짜 환자가 있고 두 번째는 유방 클리닉을 여러 번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의사 저 의사 다 겪어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라포는 오히려 이 의사 저 의사 다 겪어본 사람들하고 라포가 더 잘 생겨요. 왜 그러냐면은 쓸데없는 검사 안 하고 설명 확실하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학과를 찾아서 와요. 그게 이제 봤더니 야 이거는 영상학과 선생님들이 설명을 더 잘해줘 주변에서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렇고 이제 그냥 우연히 이렇게 해갖고 이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유방이라서 와서 보니 영상학까지 이게 뭐 외과든 뭐든 상관이 없는 그런 거. 그 요즘 대학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특히 유방영상의학과 전문가 구하기 엄청 힘들어서 뭐 유방 초음파 6개월 이상 밀린 병원이 수태반이고 태반이고 그럴 때 유방 초음파 빨리 하시고 싶으신 환자분들은 여기 찾아오시면 됩니다. 깨알 같은 병원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미래는 뭐 아무도 예상을 하기는 어렵지만 영상학과는 망하지 않을까. 걸맞는 대우를 해주고 그런 게 조금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다 이런 게 유지될 수 있을까?